복시가 이제 양암복시, 단암복시로 구분되는데, 양암복시는 눈과 신경계의 이상, 단암복시는 눈 자체의 이상. 그래서 양암복시는 이제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는 6개의 근육이 있기 때문에 상사시, 하사시, 외사시, 내사시, 외사시, 또 사선 방향으로 근육이 틀어지거나 상하 방향으로 근육이 틀어지거나 또 좌우 방향으로 근육이 틀어지거나 또 근육 운동에 장애가 오는 경우, 위로 올리는 거 안 되는 경우, 밑에 안 되는 경우, 좌우로 안 되는 경우, 45도 방향으로 근육 움직임에 장애가 오는 경우, 또 그쪽 방향을 움직이면 더 심하게 복시가 오는 경우. 진단을 할 때 바깥 보세요, 안쪽 보세요, 위에 보세요, 아래 보세요, 사선 보세요. 그래서 위로 볼 때 더 불편하다 그러면 수직복시, 아래로 볼 때 더 불편하다 그러면 더 두 개로 보인다 그러면 하방복시, 수직복시, 또 좌우 근육이 틀어지면서 복시가 있는 경우를 마비성 사시라고 합니다. 나비가 되면서 입이 삐뚤어지듯이 구안화사가 오듯이 근육 운동에 변형이 와서 눈동자가 돌아가 있는 경우, 안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내사시, 바깥으로 돌아가 있으면 외사시, 위로 올라가 있으면 상사시,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하사시, 또 45도 방향으로 근육 눈동자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마비로 인한 경우나 또 외상,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크게 격투기라든가 권투로 맞은 다음에 시신경의 손상과 외상으로 인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눈동자는 이렇게 멀쩡한데 움직임이나 이런 건 장애가 없는데 많이 복시로 보인다. 그래서 눈동자가 어지러워서 한쪽 눈을 가려야 된다. 이거 안대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어지러워서. 어지러운 원인은 초점이 이쪽 눈은 제대로 맞춰지는데 한쪽 이 신경과 근육의 장애로 인해서 이 초점이 안 맞으니까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가리게 되면 초점이 한쪽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지러운 게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안대를 하게 되는 것보다 뭐 밖에 걸어 다닐 때는 안대를 많이 어지러우니까 할 수밖에 없지만 평상시에 집에서라든가 생활할 때는 한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몸이자 에너지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은 이렇게 쪼개면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더 세포를 쪼개면 퀀텀이라는 아주 양자, 중성자, 밀입자, 아주 미세 입자, 퀀텀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퀀텀은 입자이자 에너지적인 존재,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자 에너지적인 존재, 우리 쪼개서 똑같이 입자이자 에너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입자, 직선으로 가는 성질과 에너지적인 파동의 성질을 두 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심신일녀라고 그럽니다. 같은 거다. 마음은 에너지고 몸은 형체입니다. 그래서 형체와 에너지, 형체가 있으면 에너지가 있다. 우리가 물리학에서 E = mc 제곱이라고 그럽니다. 에너지는 m 질량 형체에다가 c제곱. 속도가 빠를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속도가 빠를수록. 그래서 속도가 가만히 있는 상태, E = m인 상태를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라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내 생체적으로 소모되는 칼로리, 움직이면 더 많은 양이 소모가 되지만 가만히 있어도 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만들어져서 나오는 동안 세팅된 대로 심장은 18번 움직이고 맥박은 72번 뛰고 내 몸의 뇌파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면 그 고유의 이 세팅된 대로 이렇게 움직이듯이 E = mc 제곱에서 c제곱,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또는 질량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복시가 이 외상이나 타박, 추락,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 복시가 되는 경우, 또 눈의 염증으로 인해서 복시가 되는 경우, 또 마비로 인해서 되는 경우, 또 신경 지나가는 것이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종양, 뇌압 상승, 뇌부종, 또 이렇게 눌리면서 압박받고 손상받는 경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복시가 오게 되면 병원에서 CT 먼저 찍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 이상. 근데 머리로 이상이라는 복시는 아주 적습니다. 이거 원인이 되긴 하지만 머리 경색, 뇌 부종, 뇌 수종, 뇌 이상 여기서 압박받는 경우는 복시의 원인 가운데서 한 10에서 20%, 10% 이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치료에 변화가 없거나 머리가 많이 아프거나 토할 것 같거나 어지럽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머리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증상이 있을 때 머리도 찍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시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신경계 이상 질환이 있을 때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신경계 이상은 처음에 입 삐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7일에서 10일 사이는 마구 삐뚤어집니다. 침을 맞아도. 근데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거기서 그칩니다. 그치고 입 삐뚤어지고 눈동자 안 감기고 막 눈물 흘리고 침 흐르고 이런 입 삐뚤어지는 증상. 신경계가 마비된 증상이 빠르면 한 달, 그 다음에 3개월, 4개월, 6개월, 그 다음에 한 9개월, 12개월,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지난다든가 신경계 질환 늦게 치료할수록 치료 기간이 길어집니다. 신경계는 마비된 상태, 그 상태를 지속하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검사를 받고 CT를 찍더라도 기다리는 동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받다가 뇌 이상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심을 합니다. 근데 뇌 이상으로 인한 경우보다는 이제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나 마비, 여기 3번, 4번, 6번 뇌신경 마비로 인한 경우나 또 눈 주변 근육의 염증이나 근육의 손상으로 인한 경우,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하면서 검사를 받더라도 검사 받는 게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